네, 안녕하세요.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. 바로 저번 주인가요?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. 우리 카리브TV에 크기로 보나 뭘로 보나 막내인 캐스퍼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또 한번 안 훑어볼 수가 없겠죠. 특히나 댓글이 달린 걸 보면은 요즘에 캐스퍼에 대해서 가격 뭐 한 1000 하겠지, 뭐 한 1500 하겠지 했는데 뭐 2000이라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정말 그렇게 비싸도 되는 차인가? 과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건가, 이 차가 잘못된 건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이 가격에 따라서 그 급이 딱 맞아야 되고, 이 가격이면 이 정도 크기의 차여야 된다. 크기와 가격으로 이미 이 차의 어떤 포지셔닝이 끝나버리는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이었는데요.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이 오너의 필요에 따라서, 오너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그 오너는 나는 요만한 차만 있으면 돼 하고 이만한 차를 사는 거일 뿐이지, 굳이 이 지구에 자기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는데 유럽적인 또는 뭐 일본이라든지 좀 자동차를 오래 탄 그런 나라들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그런 오너에게 좀 맞는 차가 나온 거 아닌가 하는, 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좀 자세히 저는 보고 싶어요. 일단은 캐스퍼를 직접 좀 보고 또 뭐 세차도 해보고 직접 만져보고 하다 보면 의외로 각이나 볼륨이 상당히 많이 강조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이쪽 뷰만 봐도 그런데 굳이 뭐 팬더라든지 이런 클램쉘 타입에 딱 꺾여 있는 뭐 후드 라인이라든지 이러한 디테일들 벌써 여러 번 접혀 있죠. 이런 걸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쪽 A필러 하나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요, 이 A필러가 지금 이 이음매 보세요. 여기 쑥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 각이 여기까지만 딱 꺾여 있고 마지막에 또 꺾여 있지 않아요.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이렇게 그 휀더랑 A필러랑 이 사이를 또 연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부품이, 그것 때문에 이렇게, 제가 좀 들어봤는데 모양이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리고 A필러를 그대로 위로 딱 따라가 보면 또 루프가 따로 한 부품으로 덮여 있지는 않지만 또 한 번 두름이 접혀 있어요.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쭉 따라와 보시면 이 B필러, 이것도 왜 이렇게 꺾여 있을까요? 그러니까는 이 차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. 네, 이렇게 만든 차 같습니다. 이 손이 들어가는 이 부위 있죠? 다 한 번씩 꺾여 있어요. 그리고 이 안쪽 라인도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 있고, 이 패널 하나만 봐도 각기 몇 번 꺾였는지 한번 볼까요? 한 번, 두 번, 뭐 세 번, 네 번 꺾여 있고요. 그리고 뭐 캐스퍼 얼굴은 빼더라도 여기 보조개까지. 그래서 절대 이 차는 원가 절감을 하려고 만든 차 절대 아닙니다.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 안테나를 분리해 보면 아래 이제 GPS 안테나가 있고 기판이 있고 이제 라디오 안테나가 그 안에 또 들어있거든요. 이 바깥 모양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유선형으로 만들어지면 그만큼 안에 있는 부품들도 만들기가 힘들어지는데, 지금 이 차 보면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세요, 카메라로. 근래 제가 본 모든 그 어떤 차보다 더 매끈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 미러만 봐도 지금 턴 시그널을 켜게 되면 없어도 돼요. 이건 왜 넣었을까? 그리고 이 친구를 넣기 위해서 이 주변이 깎여 있는 이 모양을 보세요. 이 미러캡의 형태, 그리고 각 꺾여 있는 거, 그래서 이게 이제 접히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만큼 여기를 또 이렇게 꺾여 놨어요. 그래서 이 정도의 디테일은 솔직히 요즘에 제가 타봤던 차 중에 어떤 차가 생각나냐면 랜드로버 디펜더가, 제가 실내에서 이 미러 쪽을 며칠을 보다 보니까 이 디자인은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의외로 캐스퍼에서 미러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. 그리고 앞쪽으로 와보면은 굳이 따지면, 사람으로 따지면 뭐 주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더 디테일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예를 들면 지금 이 안에 뭐 에어컨 컨덴서 라디에이터가 있고 이쪽에 인터쿨러가 안에 쑥 들어가 있는데, 하지만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이 안쪽이에요. 보통은 이 전면 그릴을 다 그냥 오픈을 해놓고 다 뚫어 놓으면 너무 많은 공기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그걸 이제 다 먹으면서 차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쳐내주고 적당히만 이제 들어오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, 이 안에 있는 이 플라스틱 판을 보면 곡선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. 이쪽 판은 더 괜찮아요. 왜냐면 이쪽 판을 보면 지금 이 부분 판이 요만한데
이 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양쪽으로 공기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플라스틱이건 메탈이건 이렇게 좀 곡면을 주고, 이런 지금 그릴이랑 지금 같은 부품은 아니네. 안쪽에 부품이 또 따로 있네요. 이렇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통짜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개의 부품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캐스퍼 절대 가격으로 장난친 차가 아닌 것 같다. 저는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라인들 보세요. 부품 하나죠, 이쪽 둘이죠, 이쪽 셋이죠, 넷이죠. 이 단차랑 이 마감이 이 정도가 그냥 맥스예요.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. 견인고리를 꼽는 그 구멍이죠. 네, 그 커버인데, 전에는 보통 이제 손톱이라든지 드라이버를 끼워가지고 뺄 수 있게 이제 구멍이 그냥 있었어요. 그냥 그거를 딱 빼게 돼 있는데, 요즘에는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느라고 구멍을 빼고 한쪽을 누르게 돼 있는데, 그 누르는 그 부위를 표시를 해놨어요.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눌러서 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친절함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는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 제작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하자, 저기는 저렇게 하자, 미러에 이런 디테일 좀 표현하자, 이렇게 저렇게 만든 차라는 그런 뭐 느낌이 아니고 이건 확신이 너무 드는 차예요. 그래서 외관을 지금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, 외관에서 봤을 때 역시나 5천만 원짜리 차 버리고 이 차를 가져오더라도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차가 탄생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계속해서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이 문을 열면서 보니까 이쪽은 분명 고무인데 반대쪽은 스폰지 비슷한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이런 재질로 쭉 마감이 돼 있어서, 이거를 이렇게 닫았을 때 보면 이 철판하고 이 사이로 절대 이제 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, 고무는 사실 거기서 또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날 수가 있고, 습기가 있으면 또 거기서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했어요. 그래서 열면 이 뒤쪽 문, 저 고무가 이렇게 딱 누르고 있고, 그 사이에 이 아주 부드러운, 계속 만지고 싶은 이 재질이 딱 철판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주고 있어서 이 문 안쪽에서만도 대단한 디테일들 많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이 가격대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도어 트림 쪽하고 실내 뭐 비필러 안쪽, 이런 조금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캐스퍼 역시 어쨌든 경차고 1,000만 원대에서 시작해야 되는 차라서 2천만 원 중반 이상의 차의 느낌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. 그건 맞습니다. 의미 없는 디테일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, 한편으로. 왜냐하면 외부에서 너무나 디테일이 좋았기 때문에. 이 차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? 일단 도어, 뭐 날마다 그냥 열고 닫고 할 텐데, 여기 안쪽에 디테일이 있어요. 그래서 손끝 스킨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차를 안에서 딱 도착지에 도착해가지고 열 때마다 뭔가 손가락에 딱 잡히는 그립감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고, 이 도어 핸들 하나만 봐도 지금 움직였죠, 제가. 지금 각도 꺾인 거 보세요. 하나, 두 번 꺾이고 이 안쪽에 또 있죠. 여기 각이 하나 더 있어요, 면이. 하나 더 있고, 이런 디테일.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넣을 때마다 차 한 대당 뭐 몇십 원이 올라가든 몇백 원이 올라가든 그것 때문에 이 차를 뭐 수십만 대 팔 때 다 기업의 이윤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됐다는 거,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감싸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정말 나한테 좀 친절한 차다, 잡을 때마다, 매번 문을 닫을 때마다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쪽은 상당히 많이 또 각이 져 있는데, 이게 다 이제 대시보드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디테일이거든요. 막 닫아져서 이제 실내 주행 상태가 됐을 때 이 대시보드하고 도어 패널하고 A필러하고 만나는 저 부분의 디테일을 한번 보세요. 그 대시보드가 이렇게 한번 꺾이고, 여기 안에는 또 오렌지색으로 이제 트림까지 가 있고요.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와서 또 꺾이고, 이쪽만 봐도 이거는 절대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차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실내다. 그리고 이제 오너분이 저번에는 없었는데 정체모를 무언가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. 방향제죠. 네, 하운드투스 모양의 방향제인데 상당히 귀여운 패턴이에요. 근데 이게 바로 이 위쪽에 천장에서 볼 수 있는, 하이드라이너에서 볼 수 있는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어울리죠. 저런 아기자기한 디테일을, 그 아이템을 넣었을 때 어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하운드투스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전반적으로 라운드져 있고 아주 좀 많이 다듬어져 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좀 이쁜 그런 아이템을
같이 이렇게 조합했을 때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차다. 에어백 커버만 해도 하나, 둘, 세 가지의 재질과 어떤 그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, 플라스틱인데 이거 역시 각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져 있어요. 정말 이거는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디테일이고요. 뒤쪽이 그대로 비쳐 보여요. 림하고 컨트롤러는 붙어 있는데 이 에어백 섹션, 가운데 섹션은 좀 떨어져 있는, 자동차보다 좀 이제 우주선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, 안쪽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엔트리, 그 브랜드에서 어쨌든 가장 이제 아랫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차들을 만들 때는 그냥 브랜드에서는 대놓고요, 자잘한 부품들은 다 공용으로 씁니다. 다른 차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또 만들어다가 여기다 끼워 놓는데, 캐스퍼에서는 그런 부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어쩌면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정도는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,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오로지 이 캐스퍼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헤드레스트죠. 헤드레스트인데, 자 보세요. 이 스티칭 정교함이랑 이 파이핑 처리, 굳이 여기 각을 이렇게 이제 꺾이게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파이핑 처리와 스티칭을 양쪽으로 했어야 됐나. 그리고 뒤쪽으로 와보면 네, 이런 디테일 있죠. 또 다른 재질로 두 가지 재질을, 그러니까 캐스퍼에서는 각이나 면이나 또 재질을 자꾸 변화를 시켜서 이 차를 보고 느끼고 계속 즐기는 데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, 이 헤드레스트 하나만 봐도, 이 모양 보세요. 이것만 봐도 네, 알 수 있습니다. 이 차의 오너분도 가장 좀 감동했던 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제 대거 탑재가 돼 있죠. 물론 국내에 저도 이제 구매를 고려했었던 모닝 같은 경우도 한 1,500만 원, 1,600만 원으로 이제 차를 맞추면 첨단 운전자 보조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. 하지만 모닝에는 요런 디테일이 전혀 없죠. 그냥 대놓고 싸게 만든 차이고요. 그래서 캐스퍼는 얼마 전에 이 오너분이 올린 그 SNS 글도 보니까 이 앞쪽 시트를 접어놓고 책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뒷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또 업무를 보셨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좀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나. 그래서 차 안에서 뭐 갑자기 일 처리도 해야 되고 잠깐 서가지고 쉴 수도 있고, 이걸로 뭐 주말에는 정말 나들이 갈 수도 있고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제가 이 차를 방금 이 주차장에다가 딱 주차칸에 주차를 했는데, 이렇게 아주 이쁘게 제가 주차를 했는데, 이쁘게 주차하기가 너무 쉬워요. 이제야말로 좀 돈에 맞춰서 차 크기를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차 크기를 정하는 시대가 아닌가. 그 신호탄이 되는 차라서 그만큼 뭔가 반론도 많고 반박도 많고,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게 많긴 하지만, 결국에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. 그래서 앞으로 좀 캐스퍼가 잘 돼서 이 차와 또 비슷한 다른 류의 또 캐스퍼 같은 차도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제가 정말 이 캐스퍼의 이 외모와 내부와 이런 정성 어린 디테일들을 많이 이제 찝어봤는데요. 정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조그만 엔진룸에서도 이제 느껴볼 수 있듯이 사실 단점은 있어요, 확실히.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1.0 터보 모델이어서 거의 100마력 가까운 출력이긴 한데, 어쨌든 차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중량이 꽤 나가고 일단 휠이 너무 무거워요. 국내 실정에서는 이제 이 출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건 정말 좀 심각한 걸 수 있는데, 브레이킹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튜닝을 저는 지금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, 아마 출력 부분이나 브레이킹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국내에서 튜닝 킷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, 다음은 뭐 한 5%라도 정말 3%라도 그렇게 올리는 게 이 차에는 타는 데 있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캐스퍼를 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디테일들 너무나 좋은 차예요. 그런 거를 보고서 이 차는 정말 좀 오래 가져가야겠다 한다면 튜닝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. 그렇게 하더라도 잡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, 연비예요. 사실 제가
국내 준중형 세단을 하나 잠깐 빌려서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거의 무조건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나오더라고요.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인데도. 근데 이 차는 그 놈의 4단 그 미션과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동력 성능 이런 것들 때문에 연비가 슬픕니다. 그래서 연비는 슬프지만 이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잘 만들었죠. 정말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국산차를 한번 타보고 싶으시다면 캐스퍼 추천드리고요. 튜닝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